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61장 뿌린 대로 거두리라. 어리석은 아들, 영리한 아들. 어느 작은 도시에 두 형제가 있었다. 두 형제가 아직 어렸을 때 어리석은 동생은 늘 난로가에 앉아서 옆에 있는 자루에서 빵을 꺼내 먹었고, 그 사이 영리한 형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영리한 아들을 사랑했고, 그는 부모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다. 두 형제가 성장한 뒤에도 어리석은 동생은 여전히 난로가에 앉아 빈둥거리면서 빵만 먹고 있었고, 영리한 형은 그런 동생을 보면 아버지가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어엿한 어른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가난한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넓은 세상에 나가 행운을 잡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큰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짓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아들의 말에 부모는 무척 기뻐했다. 부모는 아들을 포옹하고 작별의 키스를 한 뒤 여행을 위해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챙겨 짐을 꾸리고 아들에게 주었다. 버터와 비스킷, 사과, 배 등 아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가득 든 커다란 자루, 그리고 아끼고 아껴 모은 약간의 돈을 주어 아들을 떠나보냈다. 소녀는 기운차게 마을을 나가 얼마 뒤 한 시골에 도착했다. 길을 걷는데 개 한 마리가 그를 향해 달려왔다. 가여운 그 개는 몸이 더럽고 털도 광택이 없으며 배가 무척 고파 보였다. 개가 말했다. 얘야, 내 몸을 깨끗하게 씻고 털을 빗질하고 먹을 것을 좀 주지 않겠느냐. 그래 주면 언젠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영리한 소녀는 남에게 조롱받는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말했다. 때려줄 테다 이놈의 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어머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그러니 나도 안 해. 그러자 개는 멀리 달아났다. 좀 더 걸어가니 우물이 나왔는데 물 위에 초록색 이끼가 떠 있고 곳곳에 진흙이 쌓여 있었다. 그 옆에 걸쳐져 있는 응국자에 녹이 슬어 있었기에 소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다가 너무 더러워서 그만두었다. 그때 우물이 소년에게 말했다. 얘야, 나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렴. 내 응국자를 반짝이도록 닦고 진흙도 좀 치워주겠니? 그렇게 해주면 언젠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소녀는 화를 내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어머니도 하지 않아. 그러니 나도 안 해.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계속 걸어갔다. 조금 가니 이번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가지는 앙상하게 메말랐고 잎은 모두 시들어 있었다. 주변의 땅은 딱딱하게 굳어서 갈라져 있었다. 나무가 말했다. 얘야, 내 가지를 쳐내고 내 뿌리에 흙을 파헤쳐 물을 뿌려다오. 그렇게 해주면 언젠가 이 은혜는 꼭 갚으마. 소녀는 이번에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어머니도 하지 않아. 그러니 나도 안 해. 하고 길을 계속 걸어갔다. 한참 걷다 보니 마침내 도시가 보였다.
그는 한 여관에 들어가 주인에게 간청했다.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보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관 주인이 말했다. 좋아, 1년 동안 일을 해보거라. 먹을 것과 잠자리는 제공하지. 열심히 일하면 보수를 주겠네. 소녀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주인은 소년의 일하는 모습에 만족했다. 소년이 보수를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주인이 말했다. 돈 대신 마구간에 가면 말이 있고 마차와 큰 상자, 작은 상자가 있을 거네. 늙은 말, 어린 말도 있고 번쩍이는 새 마차와 낡은 마차도 있어. 마음에 드는 놈을 골라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집으로 건강하게 돌아가게. 마구간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본 그는 무척 만족스러웠다. 영리한 소녀는 눈을 반짝이면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기 시작했다. 가장 건강하고 젊은 말에 제일 좋은 안장을 얹고 번쩍이는 마차에는 크고 멋진 상자를 실었다. 그리고 준비를 마친 소녀는 말에 채찍을 가하여 출발했다. 도시에서 나오자 곧 황금색 열매가 가득 달린 크고 맵시 있게 생긴 배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태양이 길을 내리쬐고 있었고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소녀는 마차에서 내려 나무를 향해 달려가 열매를 따려고 나뭇가지 하나를 끌어당기자 가지는 손에서 획 달아나며 소리쳤다. 저리가 이 못된 녀석 같으니 내가 나무 밑에 흙을 파헤쳐 달라고 부탁했을 때 너는 거절했어. 그런데도 지금 내 열매를 따려고 하다니 썩 꺼지거라. 소녀는 당황하여 다시 길을 갔다. 조금 더 가니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우물과 은빛으로 빛나는 국자가 보였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목이 말랐던 소녀는 물을 마시려고 국자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물을 뜨려고 우물에 몸을 구부리자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버렸다. 저리가 이 못된 녀석, 우물이 호통을 쳤다. 나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은국자를 닦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너는 난 그런 일을 안 해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감히 내 물을 마시려 하다니 저리 썩 꺼지거라. 소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는 수 없이 마차로 돌아가 다시 길을 갔다. 한참 마차를 달려 고향 마을에 가까워지자 개 한 마리가 다가왔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개였다. 개의 목에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달린 파란 리본이 메어져 있는 것을 본 소녀는 마차를 멈추고 말했다. 강아지야 이리 온. 그러자 개가 마차 속으로 뛰어들어왔다. 소년이 개 목에서 리본을 벗기려 하자 개가 짖기 시작했다. 나의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갖고 싶은 거냐. 하지만 넌 나를 씻겨주지도 빗질을 해주지도 않았어. 물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지. 너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달려들면 물어뜯어서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개는 마차에서 뛰쳐나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소녀는 말을 채찍질하여 집을 향해 달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 모두 잠들어 있었다. 집 현관문은 닫혀 있고 모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으며
주위는 고요하고 완전한 암흑에 쌓여 있었다. 소녀는 현관문과 창문을 이리저리 두드리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아들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테이블보를 펼쳐주세요. 커다란 선물 상자를 보여드릴게요. 부모는 잠에서 깨어나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다. 더욱이 아들이 많은 선물을 싣고 돌아왔으므로 부모는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다. 동네 사람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구경하세요. 그들은 집안에 불을 밝히고 테이블보를 펼쳤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영리한 소년이 가지고 돌아온 선물을 구경하려고 기다렸다. 머리 나쁘고 게으른 동생도 난로에서 다가와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선물을 구경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날이 밝은 뒤 사람들이 본 것은 가장 좋은 젊은 말이 아니라 늙어 빠진 말이었고, 번쩍이는 새마차가 아니라 포장도 없이 덜그덕거리는 짐수레였으며, 커다란 선물 상자가 아니라 고물 상자였다. 영리한 소녀는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커다란 상자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부모는 커다란 상자를 열어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시궁쥐와 생쥐, 진흙과 오물이 가득해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었다.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은 크게 웃으며 돌아갔다. 형은 풀이 죽어 그저 망연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어리석은 동생이 형의 손을 잡더니 아버지에게 말했다. 형을 때리지 마십시오. 야단치지 마세요. 형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가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행운을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다. 얘야, 내 영리한 아들이 어떤 꼴이 되어 돌아왔는지 한번 보아라. 그런데 어리석은 네가 행운을 시험하겠다고? 어리석은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어머니도 끝내 포기하고 말했다. 하는 수 없습니다, 여보. 그렇게 하도록 해줍시다. 부모가 건빵에 든 자루와 물통, 약간의 돈을 주자 소녀는 길을 떠났다. 소녀는 길을 가다가 온몸이 흙투성이인 데다 굶주린 개를 만났는데 개는 소년의 손을 핥으며 말했다. 얘야, 부탁이니 내 털을 빗질해 주겠니? 먹을 것과 물도 좀 나누어 주면 좋겠어. 그렇게 해주면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을게. 소녀는 자루를 풀어 건빵을 주고 물통에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그런 다음 개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엉킨 털을 곱게 빗어주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한참을 걸어가니 이번에는 우물이 나왔다. 물 표면은 이끼로 새파랗게 덮여 있고 곳곳에 진흙이 쌓여 있었으며 우물 옆에 걸쳐져 있는 음국자는 녹이 슬어 있었다. 우물이 말했다. 얘야, 부탁 좀 할게. 나를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는 없겠니? 내 녹이 쓴 음국자를 좀 닦아다오. 그렇게 해주면 언젠가 은혜를 갚을게. 소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곧 일을 하기 시작했다. 우물을 말끔하게 청소하고 음국자를 반짝반짝 닦은 뒤
진흙을 모두 치우고 나서 소녀는 여행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메마른 가지가 앙상하게 달려있는 나무가 나왔다. 잎은 완전히 메말라 바스락거리고 있고 뿌리의 흙은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나무가 말했다. 얘야, 부탁이 있다. 내 메마른 가지를 쳐내고 뿌리에 흙을 파헤쳐 물을 뿌려다오. 그렇게 해주면 언젠가 꼭 은혜를 갚으마. 소녀는 이번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가지를 정돈하고 뿌리에 흙을 부드럽게 일구어 물을 흠뻑 주었다. 그것이 끝나자 다시 길을 갔다. 마침내 어리석은 소녀는 형이 찾아왔던 그 도시에 도착했고 그도 같은 여관 주인 밑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는 보수를 지불해 달라고 말했다. 돈은 없고 마구간에 가면 말과 마차 그리고 큰 상자와 작은 상자가 있을 것이다. 늙은 말과 어린 말도 있고 번쩍이는 새마차와 낡은 마차도 있지. 네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집으로 건강하게 돌아가거라. 그는 주인에게 작별을 구한 뒤 마구간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무척 기뻐했다. 주인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는데 그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어. 늙은 말과 덜그덕거리는 마차, 두세 개의 작은 상자를 가져가기로 하자. 그거면 충분해. 어리석은 소녀는 마구간에 있는 잡동사니만 골라 마차에 싣고 길을 떠났다. 마차를 타고 나아가니 황금색 열매가 가득 달려있는 배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무척이나 먹고 싶어서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나무님, 나무님, 당신의 가지에서 열매를 하나 따먹어도 될까요? 배나무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바스락바스락 잎을 흔들면서 말했다. 얘야, 얼마든지 따려무나 내 가지를 잘라내어 시원하게 해준 건 너니까. 소녀는 배를 하나 딴 뒤 배나무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갔다. 한참 가니 우물이 나왔는데 목이 말랐던 그는 우물에 다가가 말했다. 우물님, 물을 조금만 마셔도 될까요? 우물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반짝였고 응국자는 그의 손안에 뛰어들어와 말했다. 얘야, 마음껏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이려무나.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준 것은 너니까. 기념으로 이 은국자도 가지고 가렴. 소녀는 국자를 손에 들고 우물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는 길을 다시 떠났다.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말은 기운차게 달리고 마차는 반짝반짝 빛났다. 한참을 가자 개 한 마리가 그를 향해 달려왔다. 손질이 잘 된 귀여운 개였다. 그는 개를 보자 무척 반가웠다. 개 목에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달린 파란 리본이 메어져 있었는데 개는 그를 보더니 마차 안에 뛰어들어와 말했다. 얘야, 내 목에서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거라.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나를 깨끗하게 씻고 털을 빗겨주었으니까. 또 먹을 것을 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었으니까. 소녀는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받아들고 개에게 인사한 뒤 다시 길을 갔다. 그리하여 그는 좋은 선물을 마차에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미 어두운 밤이 되어 모두들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소녀는 현관 앞에 걸터 앉아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아침이 되자 소녀는 문을 두드리며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문을 열어주세요. 어리석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테이블보와 침대 시트를 펼쳐주세요. 제가 가지고 온 상자를 보여드릴게요. 부모는 일어나 아들을 맞이했고 어머니가 말했다. 테이블보를 펼치라고? 너에게는 거친 배로도 충분할 거야. 부모는 상자를 열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기 시작했다. 집안이 온통 금과 은, 다이아몬드와 진주, 그 밖에 갖가지 보물로 번쩍였다. 어머니는 소년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대체 어느 아들이 어리석고 어느 아들이 영리한 건가? 아버지는 영리한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고 어리석은 아들이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 갈라놓았다. 그 뒤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